아내가 열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이는 급하게 3개월 정도 일찍 태어나고 그 과정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내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엄마 젖을 한 번도 못 먹어봤잖아요. 서영이가 조금 발달 지연이 전반적으로 조금 있어서 이대로 살면 정말 좀 큰일 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생기더라고요. 제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다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서영이는 아빠가 머리 해주면 어때? 좋아. 아빠. 아빠는 어디가? 아빠 일하러 가야지. 그럼 서영이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좀 물어보거나 좀 한 적... 엄마는 어디 갔어? 그러면 이제는 알고 있어요.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에 서영이 보고 있어. 아빠는 죽으면 안 돼.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 딸로 세상에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자. 사랑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네네. 들어오세요. 머리 묶자.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학교 갈 준비 이제 1학년이라가지고 앉아. 앉아. 아니 이름이 뭐예요? 안서영이요. 서영이 안녕. 휴지야 이리 와. 휴지 이리 와. 대표님 근데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서영이 머리 같은 거 다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저 아직 여전히 서툴어요. 진짜요? 아. 서영이는 아빠가 머리 해주면 어때? 좋아. 좋아요? 머리 이렇게 따시는 것도 공부 같은 걸 따로 하세요? 아니요. 전 다닐 때는 네. 친구들 이제 머리 하는 거 보면 저렇게 하는구나 보면서. 진짜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제가 따라하지도 못하고요. 디에락이 그래요?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다고 하는데 네. 요즘 젊은 엄마들처럼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네 아직 먹었습니다. 아이 지금 네. 등교 시키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초등학교가? 학교 가지. 가서 선생님 신발 신어. 서영이가 네. 되게 대표님 쏙 빼닮았네요. 선생님 아빠 딸이야? 기다려. 아빠 벨트 해줄게. 기다려. 아빠 오늘 일찍 데리러 올게. 먼저 잘하고 와. 알았지? 응? 할 수 있지? 아빠는 어디가? 아빠 일하러 가야지. 안녕. 안녕. 반까지 데려다 주고 오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이제 1학년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진짜 학부모가 된 거잖아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굉장히 저도 설레면서 걱정 반 설렘 반. 진짜요? 감회가 되게 새로우시겠네요. 저희 대표님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희 이제 고시원으로 갑니다. 짤막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고시원 하나, 모텔 하나, 2개의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지호라고 합니다. 그럼 매일 아침 이렇게 서영이 등교 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출근을 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맞아요. 등교하고 항상 출근하는 편입니다. 서영이가 조금 발달 지연이 전반적으로 조금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발달 센터를 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학교 끝나고 또 가서 이제 네. 따로 배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직장인에서 부업으로 시작해서 고시원을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제가 고시원 3개, 모텔 1개 인수하고 고시원은 2개 정도를 매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그런 좀 결정들을 내려가면서 이제는 전역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역한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거든요. 이전에 직업군 일을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한 13년 정도 직업군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육군 상사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지금 사업체 2개를 운영하고 계신 그런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 군생활 장기 복무하고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아내가 열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급하게 세상에 예정일보다 한 3개월 정도 일찍 태어나고 그 과정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내는 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혼자 육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대로 살면 정말 좀 큰일 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나와 아이만 바라보며 살아보자. 당시 아이도 너무 안쓰러웠고 제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대표님 인생에서 너무 좀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이제 좀 삶의 모토라고 해야 되나? 좀 원칙을 하나 정한 게 있다면 그냥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이가 저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감히 공감하기도 힘든 일을 좀 겪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힘듦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는 엄마 젖을 한 번도 못 먹어봤잖아요. 모유를 사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병원을 통해서 사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너무 일단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저는 그때까지도 아빠라는 기쁨보다는 슬픔에 젖었었잖아요. 아이가 이제 인큐베이터 생활을 한 2달 좀 넘게 하는데 거기서 아이가 2kg가 돼서 퇴원을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나는 내 삶은 이대로 멈춰 있어야 되는 걸까? 약간 질문을 계속 많이 하면서 지나보면 그때가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약간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92년생이에요. 서영이가 8살이면 결혼을 조금 일찍 하신 편이시죠? 많이 일찍 한 편이죠. 저는 안정된 직장을 얻고 나서 결혼에 대한 그거는 굉장히 좀 생기더라고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도 행복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장기 복무가 확정되면 빨리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또 서영이 엄마도 만나고 있었고 굉장히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저희 어머니 집에 에어컨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에어컨이 갑자기 막 바꿔져 있고 진짜요? 근데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바꿔줬다라는 걸 생색 낼 만도 한데 제가 놀라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상대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힘든 시간을 견디시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됐던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어머니가 한 얼마 몇 개월 안 있다가 올라오셨어요. 또 이직을 신청하셔가지고 무너질 뻔했을 때 어머니가 계신다는 존재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 그럼 서영이가 크면서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좀 물어보거나 좀 한 적은 없나요? 엄마는 어디 갔어? 그러면 이제는 알고 있어요.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에 서영이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빠는 죽으면 안 돼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네. 2개 층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4층은 남성층, 5층은 여성층 이렇게 성별로 분리해서 운영 중입니다. 보통 고시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단층에서 운영해서 남녀 혼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저희 사무실이에요. 뭐 보일러라던가 여기 비품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뭐 말씀드릴 게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오늘 그 입실료 납입하시는 날인데 입실료가 밀리시는 분들이 좀 꽤 계세요? 가끔씩 계신데 원래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도 이제 오래 머무르게 해드리진 않거든요. 항상 밀리시는 분들은 항상 또 밀리시더라고요. 운영 입장에서도 좀 힘들어서 여기는 저희 공용 주방이고요. 제가 이렇게 종류별 라면이랑 커피랑 쌀이랑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예요? 네네. 입실료에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일단 공용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가 객실이 60개가 넘어요. 그래서 60분이 넘게 사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방은 저희가 청소 여사님도 계시지만 올 때마다 여기 한 번 더 닦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고객의 평일성 뭐 불편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좀 컴플레인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실이 8개 정도 됩니다. 그래도 8개 정도면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성격이 좀 깔끔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공간인데 이렇게 숙박업 하면 기본이 또 청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근데 고시원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2년 조금 안 됐거든요. 네, 주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어떤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시는지.
치객이라던가 네, 술을 많이 드시고 고성방가를 한다던가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중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시끄럽게 하면 옆방에 계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로 있고요. 매일같이 이제 월세가 밀리시는 분들 그게 한 2번, 3번 정도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나가시라 한 적이 있는데 문을 여니까 온갖 술병이 다 너부러져 있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뺑소니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셔서 가셨던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기는 여성층이고요. 이 공실이에요? 네네. 지금 예약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잘 돼 있네요. 네. 이런 외부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도 네. 대표님께서 다 구상하시고 직접 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인테리어를 시키면 업체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목공, 그다음에 페인트, 바닥 이런 식으로 공정별로 제가 직접 직영으로 뽑아서 비교를 해서 뽑다 보니까 공사비 절감을 굉장히 크게 할 수가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끼면서 제가 구상하는 대로 네, 터치하고 그리고 고시원업이라는 게 초기 창업 비용을 얼마나 많이 절감을 해서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 비용 같은 경우는 절감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근데 월세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룸 타입에서 따라 다른데 가장 저렴한 방은 보증금 10만 원에 월 30에서부터 가장 비싼 라인은 한 47만 원까지. 아 이게 방마다도 네네. 달라요? 그 평수에 따라 다른 건가요? 평수 차일 수도 있고요. 샤워실이 있는 룸이 있고 또 없는 룸이 있고 네, 그런 타입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주로 머무시는 고객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남성층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도 포함해서 50대, 60대 분까지도 살고 계시고요. 지금 여성층 같은 경우는 주로 간호실습 그리고 젊은 직장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편이고요. 사실 근데 타겟층을 어떻게 잡고 운영하느냐 그 지역에 따라 그리고 그 고시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운영하시는 모텔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잘 운영하는 모텔이고요. 여기 침대가 있네요. 아, 네. 야간에는 또 근무자가 또 계셔야 되니까 여기는 사실 좀 나이가 있는 모텔이라서 저희가 일반적인 그 모텔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데 월방 위주로 네, 운영하는 모텔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시원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 투숙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꼬들면 잘 익은 면도 있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오시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뭐 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일 보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청소 여사님 오실 시간이라서 청소해야 되는 객실들 네, 오늘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달드리고 여기는 객실이 여기는 총 32개고요. 대표님 몇 층까지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총 층수는 6개, 6층까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지금 투숙하고 계신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차량 주차가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현장직 근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트럭을 또 사용하시는 네, 업종 종사자분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호실습생, 수요생들도 있고요. 집에 뭐 공사라던가 인테리어 때문에 잠시 또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네, 이런 수요층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시는지 여쭤봐도 저도 처음에 이제 직장인에서 부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고시원과 모텔을 창업하게 됐는지 제 스토리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 가정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자책으로 써서 많은 분들한테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요즘에는 그냥 책 지금 원고 쓰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처음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란 것 때문에 막상 실행하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업도 좀 같이 병행하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모텔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여기는 한 1년 조금 이제 다 돼 가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연매출은 어떻게 되실까요? 두 개 영업 지점 다 합치면은 4억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 세전으로 봤을 때 월 1000에서 2000 사이 정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을 거니까. 엄마. 보냈죠? 네, 프렌줄입니다.
아, 네네. 4층 오셨을까요? 네네. 거기 공용주봉 열어서 보시면 종류별 라면이랑 쌀이랑 커피랑 무료로 제공해드리고요. 남성층이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일단 문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방 보러 오시면은 대표님이 안 계실 때는 이렇게 전화로 안내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맞아요. 그냥 사실 전화로 안내하는 게 99%거든요. 운영 원장은 고객을 전화로 만난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급여는 보내드렸습니다.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카드가 지금 1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시에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텔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네. 이 손님은 진짜 진상이었다. 뭐 이런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그 보통 저희가 이제 숙박 단위로 받으면 매일매일 이제 청소를 해드리는데 일주일 가까이 이제 연박을 끊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제가 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계속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4일 정도 되는 시점에 고객님이 이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딱 문을 열었는데 온갖 이제 배달 음식, 술병과 네, 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치우는 데만 또 한참이 걸렸던 미성년자분들이 막 오셔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숙박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민증 검사를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걸 해도 응해주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서울 주요 지역에 제 호텔이 될 자리에 건물을 매입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호텔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유의 특성이 좀 묻어나 있는 그런 호텔을 만들어서 많은 외국인 분들이 또 휴식을 취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힘든 순간이나 어려움이 있으실 때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리는 편이세요? 그럴 때마다 더 오히려 더 운동을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장 그게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어려운 시기 때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던 이유가 어떤 감정이든 그게 계속 지속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그 운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오히려 정신 단련도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만큼은 제가 오히려 좀 더 생산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겪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얻었던 교훈 같은 게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모든 우리가 일상이 사실 다 감사한 일이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는 거, 그리고 매일 아침 웃으면서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일상이 당연한 건데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보고 나니까 아, 평소에는 내가 이런 감사함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당연시해 여기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돼버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주변인들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나와 딸아이, 내 가족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서영이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영상 편지로 조금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전반적인 발달 지원도 있고 서영이가 1.2kg로 태어났거든요. 너무나 작디 작은 우리 아이가 지금 열심히 나름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성장해서 항상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아, 매일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끝나면 센터 가고 너 나름대로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서영아, 많이 너한테 벅차고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또 타이트한 생활을 매일매일 해가고 있고 항상 밝고 건강하게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매일같이 살아가줘서 고마워. 우리 딸, 아빠 딸로 세상에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자. 사랑해. 시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직장인에서 부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퇴사를 하고 이제 전업, 숙박업,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100억 원 더 자본주의 성장 이야기에 살아왔던 이야기, 저의 창업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